네, 이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간밤에 조금 흐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게 뭐 S&P 같은 경우는 6일치에 상승했으니까 슬금슬금 오르는 거 아시면서도 굉장히 큰 뭐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 6일간 뭐 계속 올랐으니까 이게 뭐 옆으로 기면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이 추세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나스닥은 말씀하신 대로 뭐 장중반에 등락을 했는데 장중반에 등락을 했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강보합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에 편입된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그 일간 추이로 다 봤을 때는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는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은 등락을 좀 말씀드렸던 대로 등락을 했고 S&P는 처음부터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종목별 맵을 보시면서 종목별로 보게 되면 뭐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푸른색이 초록색이 많은 걸 봐서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다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특징적인 건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 뭐 부분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그 빠진 종목이 좀 보이는 것이 확인이 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에서 그 인슐린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좀 보이지고 어저께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나이키가 그 2.27%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상승폭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게 크게 뭐 특징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섹터별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강한가 지금 시장에서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제도 요즘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유가가 그제 계속 올라가면서 뭐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여기서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이제 굉장히 그 내려갔기 때문에 정제나 아니면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좀 문제가 좀 있었을 텐데 미국의 여기 에너지주에 편입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산유도 같이 하고 있든지 그 이제 실제로 그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반영돼서 그 에너지 부분의 상승폭이 컸고 그게 이제 시장을 약간 견인하는데 힘을 좀 준 것 같고 어제 그냥 단순히 그 국제유가 어제 오펙 플러스 회동이 네네. 네, 뭐 하루 또 좀 더 연장됐다 됐죠. 이러면서 하루 그냥 그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2.4%였나요? 네네. 상승을 하면서 그냥 네. 일관적으로 그냥 동시에 그냥 같이 따라서 증시도 그냥 올라갔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주 전체가 올라갔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에너지주의 전반적인 그 추세 흐름이 자체가. 예, 네.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너지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처럼 그 정제를 통하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었다면 그게 실적 전망이 좋지는 않고 좀 어두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그 정유를 할 뿐만 아니고 그 정제 마진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지만 실제 이제 원유를 그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유가 볼 것 같으면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된 걸 놓고 일단 유가 상승 쪽으로 점을 치는데 네네.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뭐 얘기가 잘 됐으면 뭐 빨리 끝냈겠죠. 예, 빨리가 끝났을 텐데 얘기가 잘 안 되는 건 서로가 가져온 뭐 입장이 달랐겠죠. 데이터가 좀 달랐으니까 서로 입장을 좀 얘기하느라고 뭐 증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서로 나눴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럼 미국 내에서 왜 그럼 증산을 하지 않냐 뭐 이런 거를 좀 어저께 레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이제 또 뭐 그 장영표께서 이제 2번이나 물어보셔갖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증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탈황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 원유를 뽑을 때 그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도 나오는데 네. 그 가스를 태우지 않습니까? 가스를 태우면서 그 이제 거기서 연소되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 이제 그 이런 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를 그 규제를 하니까. 할 때마다 설비를 놔야 되는데 지금 점점 앞으로 뭐 10년, 20년 봤을 때
그 휘발유나 이런 내연기관차 안 쓰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데 어떤 기업이 10년, 20년 보고 거기다 신규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생산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설비로 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증산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펙 같은 원래의 산유국에서 많이 기름을 뽑지 않으면 그 이 생산량이 제한되는 그런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급량이 셰일가스가 상단을 갖다가 지지를 해준다, 막아준다라는 그런 예. 역할을 좀 덜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봤을 때 미래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되니까 투자를 좀 과감하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도 예전 같으면 뭐 그 늘어나는 속도가 뭐 10%, 20% 늘어났다면 지금은 그렇게 늘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오펙 플러스 회동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뭐 네. 지금 김기성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네. 조금 반대로 떨어지더라도 네. 지금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기업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정제 마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정제 마진 자체가 뭐 $5에서 $10까지 예전에 높았는데 지금은 그 유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정제 판매를 하는 그 가격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공급 가격과 마진의 갭이 상당히 많이 그 줄어든 상태라서 정제에서 파는 마진이 그 정제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5불 이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고정비 정도만 가져오기 때문에 정제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다가 휘발유나 디젤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또 원유를 가져다가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이 이익은 상당히 그 저조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은 좀 암담한 실적이 2, 3년 정도 기대가 되고 뭐 그리고 이제 국내 그 어떤 원유 설비를 가지고 실제로 원유 공급을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이익 개선이 하반기에도 내년 초까지 좀 괜찮다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 자체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강세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70불에서 80불이 이제 뭐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어떤 그 지지선이라고 상단 지지선을 봤는데 뭐 100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IB 쪽에서 나오는 의견이고 뭐 70불에서 80불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 거는 정부랑 뭐 이런 그 뭐 이 업계 이 종사자들의 입장인데 투자자들의 입장은 거기다가 유동성 이제 금융적인 어떤 투기성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이제 가격은 더 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그 엑선모빌이나 네. 쉐브론을 갖고 계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시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홀드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 홀딩을 하시면 뭐 하반기 어차피 그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 엑선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 배당을 많이 늘리겠다는 발표도 하고 했으니까 예,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규 생각하시나요? 진입을 하신다 그러면 약간 그런 경우는 이제 에너지 그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시는 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거기에 그 이제 뭐 원유를 채굴하는 그런 뭐 회사도 들어와 있고 뭐 정제를 하는 회사도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들은 이제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 될 거고요. 거기에 또 이제 어떤 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좀 편입이 됐으니까 예, ETF를 처음부터 뭐 신규라고 한다면 ETF부터 그 접근을 하신 다음에 시장을 확인하시면서 그 비중을 늘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IMF가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말로 네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뭐 내년 말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네. 2023년까지 뭐 올리지 않겠다는 거는 약간 현실과 좀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증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늘 시장 좋을 거다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고 예, 예. 소위 말해서 투자의 대가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플레를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인플레가 정말 일어나서 핸들링 못할 정도까지 갈 우려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인플레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인플레가 되는 거에는 이제 뭐 상품 가격도 있고 그 원자재 가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그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임금, 예, 네.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 별로 없어도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자동화, 사무 자동화나 아니면 뭐 공장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동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생산 원가는 뭐
이제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그런 요인이 반영되니까 실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예전과 같은 탄력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높은 고인플레이션은 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간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도 적고 전주보다도 뭐 5만 건 이상이 네. 줄어든 걸로 네.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묘한 게 그 숫자가 항상 그 시장에 너무나 좋게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타짜에서 본 것처럼 뭐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그런 것처럼 이 숫자가 어떻게 항상 시장이 원하는 그 숫자만 항상 내놓는지 진짜 이렇게 시장이 나오기 전에 누가 손으로 딱 고치는 것처럼 그런 숫자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는 이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던 간에 지금 어찌 됐든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뭐 그런 거죠. 뭐 지금 뭐 이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가고 있지만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테마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테마가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권 후보가 22명인데 테마주 두세 개씩만 붙이면 66개 테마주 사면 뭐 그냥 한 달 사이에 진짜 따상만 한번 진짜 하면 엄청나게 이런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강세는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우려도 있지만 그냥 그 강세에 대한 흐름은 뭐 중단기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정말 이상한 게 사실 우리가 연준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선행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올라갈 것 같으면은 올라가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게 연준이었는데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수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후행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과연 더 큰 불안으로 가는 게 아닌지 네네. 그러니까 좀 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투자자는 뭐 이제 이런 그 중앙은행의 입장은 이제 참고만 하는 거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그 먹고 배짱을 부리더라도 따고 배짱 그렇죠. 부리더라도 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예, 나중에 그렇죠. 망가지는 건 네,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때는 그때 가서 네. 일단 어제였긴 하지만 네, 새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네. 그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해외 증시에 특히 이제 뉴욕 증시에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졌는지 또 한번 네. 또 되짚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6월달 한 달 동안 이제 가장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하신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유 순위 20위를 보시게 되면 역시 1위는 그 저게 6월 말 기준입니까? 예, 6월 말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1등이고요. 저게 달러입니까? 예, 달러입니다. 달러입니까? 예, 달러죠. 예. 90억, 90. 예, 92억 불, 달러. 예, 92억 불로 1위고 물론 그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예전 같은 경우 2등부터 10등까지 합쳐도 저보다 더 그 1등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 네.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예, 애플이 39억 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위 정도 됐고요. 엔비디아 제가 4월 달인가 언제 말씀드렸을 때 600불 언저리여갖고 600불에 말씀드리고 가격이 좀 빠져갖고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 800불이더라고요. 근데 네. 어저께 리포트를 보니까 1000불까지 예상이 충동한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지금보다 좋은 성적을 좀 낼 것 같고요. 테슬라만 빼놓고는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테슬라는 진짜 뭐 미래 기업이 되거나 뭐 네. 밈 종목이 되거나 뭐 지금 약간 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그 100 ETF, 그 다음에 이제 S&P 500 ETF, 예, 그리고 팔란티어, 네. 그 TSMC가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보게 되면요, 그 11위에 보잉, 그 다음에 그 12위가 하스브로인데 하스브로가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래갖고 10등 안에 있다가 하스브로가 밖으로 밀려났고 13위가 디즈니, 그리고 14위가 아크 이노베이션 그 ETF입니다. 그리고 15등이 그 반도체 3배짜리 상방향으로 돼 있는 그 3배짜리 ETF고, 예, 그 16위가 처칠 그 CCIV 스펙
그 ETF인데 이거 가격이 많이 줄어갖고 이 정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단가 많이 내려가서 그 다음이 유니소프트, 그 다음이 이제 골드만삭스 반도체 ETF고요. 그 다음이 이제 뱅가드 이 인덱스 ETF는 이제 이것도 그 S&P 500을 추정하는 ETF고 22에 드디어 그 AMC 인베스트먼트가 네, 네. 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순위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 순위는 1등이 AMC네요. 예, AMC가 1등입니다. 예,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 다음에 2등이 테슬라입니다. 예, 3등이 3배짜리. 진짜. 테슬라도 보유 규모가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6월 달 동안에. 예, 조금 네, 약간 네. 그 순매수가 늘어났으니까요. 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이 3배짜리 그 반도체는 좀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도 약간 늘었고, 엔비디아는 이게 그 많이 빠진 걸로 봐서는 그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등이 아주 익숙한 게임스탑. 예, 게임스탑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7위는 그 아마존. 예, 그리고 8위가 이제 몬트리올 뱅크인데, 몬트리올 뱅크는 계속 이제 그 올 봄부터 여기에 10등 안에 거래 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9등이 로블록스인데, 로블록스가 이제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순매수가 6월 달에 1등입니다. 순매수. 예, 순매수가, 예. 순매수가 8,500만 불로 순매수가 1등입니다. 네, 이 화면을 좀 크게 하면 그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 예, 이게 순매수 8,500만 불로 지금 로블록스가 9등에 있는데, 예, 1등 그 가장 큰 금액이고요. 네. 예, 그리고 10등이 이제 그 프로쉐어 울트라 이 나스닥 이제 그 상방향 QQQ 이거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은행은 뭐 특별히 무슨 다른 은행들하고 비교될 만한 게 있습니까? 이게 뭐 그 중소형 어떻게 보면 메이저 은행은 아니고요. 아니죠. 여기 네. 예, 메이저 은행은 아니고 이제 캐나다 계열 은행인데 여기가 뭐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 뭐 이런 전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특징적으로 이 은행이 뭐 불안하거나 그런 요인은 없어서 아무래도 이 은행의 어떤 집중적인 매수를 말하자면 은행주 중에서 중소형주에 속한다.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예, 있겠네요. 대형 초대형주는 아니고요. 네네. 중소형주인데 뭐 그래도 뭐 안정적인 블리칩으로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6월 그 이제 이 거래 순위 11위부터 마지막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그거 보시기 전에 네. 저기 왜 서학개미 분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네. 많이 가지시는지 물론 저는 이제 그 추세적으로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올바른 판단인지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제가 메타버스 세대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전 초기에 메타버스 저는- 관련해서 로블록스에 예. 대해서 한번 추천을 좀 말씀드렸죠. 얘기하셨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싸이월드 세대잖아요. 네.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사실은 분석을 그 이제 로블록스를 누가 이제 전 잘 몰라서 지인이 뭐 자세하게 시연도 한번 해주시고 해서 봤는데 약간 그 뭐 애니메이션 이제 뭐 이미지가 좀 뭐 요즘 말로 좀 이렇게 후졌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구찌를 파더라고요. 구찌랑 협업을 해서 네. 구찌 가방을 거기서 팔아요. 구찌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거기서 엄청 비싸게 팔다는 거예요. 엄청 비싸게 판 게 아니고 예, 예. 구찌가 한정판으로 판매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가방을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면 그때는 싸요. 아. 그때는 얼마 안 하는데 네네네. 그거를 산 사람이 네. 되팔 때 리세일을 네네. 계속하면서 예. 그게 400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게임 캐릭터가 갖고 다니는 구찌 가방이 뭐 몇백만 원 한다고 네, 해서 400만 원까지 갔다.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그런 그 게임 캐릭터가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 나름대로 생태계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 충분히 그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말씀하신 그 메타버스의 어떤 경제가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 주사용층이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10대 초반이 이제 20대가 돼서 이런 주된 경제 사용 주체가 됐을 때는 엄청난 확장성을 갖게 되겠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로 성장하겠는가 그 속도가 그건 아직
저는 좀 불투명한데 뭐 그럼 지금 저 매수를 가장 많이 로블록스를 매수한 게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저 로블록스를 매수하신 분들이 네. 젊은 층일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뭐 그 애플 주식을 가장 많이 산 그 투자 회사는 버크셔 해더웨이의 그 적인데 네. 그 콜라를 많이 드시는 분 누구죠? 그 버크셔 해더웨이의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인데 그분이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의 앱을. 근데 이제 그분 보시기에 되게 미래가 있다고 보신 거죠. 근데 로블록스를 사신 분들도 아마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네. 미래가 있다고 보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장차 페이스북이나 뭐 이걸 갖다가 이게 그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들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페이스북 넣을 때 저건 누가 하나 그랬는데 모두 다 하게 되는 것처럼 그 플랫폼이 이제는 메타버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된다면 로블록스가 선두주자니까 아무래도 로블록스를 지목을 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꼭 로블록스를 이해를 못하고 로블록스 들어가가지고 즐기진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겠죠. 이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한 가치는 그렇죠. 있다. 예, 그거는 이제 비중을 뭐 그 편입을 할 것인가 이제 여쭤보신다 그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 편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